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하지 쪽에 교통사고 골절을 입었을 때에 대한 그 병명과 맥불의 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주요 부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척추가 있고 척추 밑에 있는 골반이 있죠. 골반 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거를 비구라고 합니다. 비구 또는 관골구라고 하는데, 비구와 맞물려 있는 이 큰 뼈, 이걸 대퇴골이라죠.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긴 장강골입니다. 이 대퇴골에 있어서 또 앞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 이걸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지에 있어서 3대 관절하면은 고관절과 그 다음에 슬관절, 무릎 관절이죠. 그 다음에 발목 관절에는 족관절, 이렇게 이것이 하지 3대 관절입니다. 자, 고관절을 보면은 비구부 관골구라는 관골의 관절와라는 것은 움푹 들어간 걸 이야기합니다. 관절와하고 이 대퇴골에 있는 머리 모양, 대퇴골두가 맞물려서 하나의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를 전자랍니다. 전자부라고 하는데, 이 전자부 골절이나 비구부 골절이나 또는 대퇴골두 골절이나 이런 골절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신체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위의 골절이 있게 되면은 의학적으로는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이 무혈성 개사의 발병 우려가 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혈성 개사라는 것은 이 관절 내에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균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이 괴사가 와서 인공 관절로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 것이 부분적으로 치환할 수도 있고 완전히 전 치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두 자체를 새 것으로 바꿔서 인공으로 바꿔서 관절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무혈성 개사가 오게 되면은 그런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맥불에 대해서는 15% 연구장애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무혈성 개사가 오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15년 내지, 과거에는 10년에 한 번씩 치환 수술을 해줬는데, 요즘은 그 세라믹 재질 자체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요즘은 그 내구성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 15년 내지 길게는 한 20년 정도까지도 잘 쓰면은 기능 자체를 충분히 어느 정도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년, 20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관절을 쓰더라도.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 15년, 20년마다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별도로 교통사고를 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 말고 장애 별도로 말이죠. 그래서 무혈성 개사가 오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도 불편하지만은 그에 대한 피해 보상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퇴골 쪽에 위에가 이제 대퇴골 경부, 경부는 목경자가 있는데 대퇴골 경부, 그 다음에 간부, 밑에 과부, 밑과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지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도 대부분의 골절들은 연구장애 대상이 거의 안 됩니다. 대부분 다 한시장애로 평가를 하는데, 특히 간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골절로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맥브라이 장애는 전부 강직으로 하는 운동장애이기 때문에 운동장애에 해당되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관절에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관절의 운동에 제한이 올 수 있지만은 간부 같은 경우는 운동 제한이 사실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퇴골 간부 골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위가 뼈가 잘 안 붙어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류압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가 해당되는 것이 이 대퇴골 간부 골절인데, 불류압이라는 것은 뼈가 아예 안 붙는 거죠. 뼈가 안 붙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골반에 있는 뼈를 이식을 해서 수술한 이후에 재활치료를 시켜서 운동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있는 슬관절 앞에 있는 밤톨 모양, 이걸 슬개골이라 합니다. 슬개골이 저골절된 경우에 수술한 이후에 무릎 관절의 강직, 운동 범위가 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운동 범위 제한이 온 경우에는
운동 범위 제한의 각도 범위에 따라서 맥벌의 장애 항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뼈, 이걸 경골이라 그러고 바깥에 작은 뼈를 비골이라고 합니다. 이 경골골절도 교통사고로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퇴골도 마찬가지로 경골도 간부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되더라도 사실 거의 장애가 남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골절로 인해서 운동장애는 거의 관절에 가까운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이제 관절 가까운 이걸 근위부라 그러죠. 그리고 원위부라 그랬습니다. 심장에 가까운 쪽을 근위, 먼저 원위라 그랬습니다. 관절에 가까운 근위부 쪽의 골절, 특히 관절 안에 있는 관절 내골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대표적인 것이 슬관절 안에 있는 고평부 골절인 경우에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평부 골절, 관절 내 골절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영구장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발목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족관절 내골절로 영구장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골 과부 분쇄골절로 관절면 침범한 경우 이런 경우도 슬관절 내골절에 주해서 영구장애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 내골절은 영구장애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골절은 장애를 인정하더라도 운동 범위에 따라서 강직에 대한 한시장애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각 부위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장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